자, 이 마음 면역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마음 면역은 책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면역은 그냥 강의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마음 면역은 그냥 뭐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한두 번 뭘 해보는 것으로 마음 면역이 강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뭐 3살 버려서 8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 이 왜 잘 바뀌지 않느냐 하면은 이 마음의 면역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음의 면역을 키우는 것은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자, 요게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커피물을 쏟아 버리고 깨끗한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커피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에 한 방울씩 깨끗한 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오늘 한 방울, 내일 한 방울, 모레 한 방울, 또 다음 주에 한 방울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면서 이 커피물을 깨끗한 물로 희석을 시키는 과정이 바로 마음 면역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해보셨습니까? 등산 해보셨죠? 네. 산을 올라갈 때 이미 나와 있는 등산로로 따라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건 편안해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막 돌도 치우고 나무도 자르고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어서 올라가려면 많이 힘들겠죠? 등산로를 한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게 또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등산로가 되려면은 등산로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은 만든 등산로를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올라가줘야 돼. 길을 내야 된다 이 말. 새 길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 마음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럼 마음 면역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를 먼저 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대개는 만 18세 이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타인들에 의해서 마음 면역이 그냥 결정돼 버립니다. 자아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 어른들, 이웃 어른들, 학교의 선생님, 이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어른들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른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 어릴 때 어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참, 우리 저기는 크면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어릴 때는 어차피 이제 우리는 철이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도 쳐야 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장난도 치고 말썽도 부리고 성적도 안 나오고 뭐 누구 뭐 수박밭에 수박도 훔치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착한 행동만 하면 아기가 될 수가 없어요. 아기가 정상 행동을 하려면은 이런저런 몹쓸 행동을 하면서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싸움도 하고 코피도 터지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우리를 훈육을 하냐면은 어른들의 가치의 잣대에 의해서 상벌 체계로 꾸지람을 한단 말이죠. 너는 커서 뭐가 되려 이러냐? 이 돌대가리, 이 몹쓸 놈, 이뭐 상놈의 자식 뭐 이렇게 뭐 욕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훈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른들의 한마디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죠. 그런 말을 한두 번 듣다 보면 우리 잠재의식에는 깊숙이 그 말이 상처로 각인되죠. 나이가 이제 20대, 30대 이후가 되더라도 그 말이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될 사람인데 내가 해봐서 뭐가 되겠어. 난 원래 머리가 안 좋은데 내가 공부해서 어떻게 되겠어. 난 원래 사고뭉치인데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잘 살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뭐해. 난 쓸모없는 인간인데. 뭐 이렇게 자기 비하하고 과소평가를 하면서 인생을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근데 한 80%의 사람들이 주로 그런 피해 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80% 사람들이 이 마음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많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과소평가 받으면서 억눌린 삶을 살았어. 그럼 내 인생은 끝났어. 끝난 게 아니에요. 만 18세 이전에 의미 있는 타인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핍박을 하고 부정적인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 18세 이후에 내가 그 부정적인 자아를 걷어내고 새로운 자아를 프로그래밍하고 그 새로운 긍정적인 자아에 맞게 살아갈 책임은 100%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커피물에 물을
깨끗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희석시키는 것처럼 숱한 이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 당군 할아버지를 낳은 저기 웅녀 곰 할머니가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저기 동굴에서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처럼 그 잉태의 기간을 이겨낸 것처럼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데도 이 잉태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잉태 기간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21일. 21일은 길어요, 짧아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느껴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에게 21일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곰 할머니는 1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을 먹었는데 뭐 21일이면 껌값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짧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작심삼일을 하던 사람, 한 3일 동안 뭐 해보다가 그만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21일 동안 뭘 반복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경체계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려면은 최소한 21일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를 반복해야만 짧은 아주 가느다란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50일, 100일, 뭐 1000일, 만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아주 굵은 동아줄처럼 초고속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같은 게 뭘 해라는 느낌에서 나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느낌으로 바뀌려면 최소한 21일에서 뭐 100일, 1000일, 만일 반복적으로 뭔가를 반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21일, 100일, 1000일, 만일 이거 반복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 마음이 우울하면은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병원에서 불안증 약을 먹습니다. 예?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으면은 아예 그냥 집 밖을 안 나가버리고 집 안에만 그냥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아주 나약하죠. 회피적인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격에는 회피적인 성격이 있고 대결성의 성격이 있는데 회피성의 성격은 항상 불행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를 피하고 회피하고 약 먹고 뭐게 의존하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우울증에 불안증에 공포증에 불면증에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질환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독하게 난 약을 안 먹더라도 내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불면증이나 이 모든 정신질환을 난 이겨낼 거야. 내 자아를 강화시켰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한 분들은 21일, 뭐 50일, 100일, 1000일 반복을 하죠.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우정희 위원장님도 그런 분이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이제 살아있는 표본이죠. 이 사무국장님이 2012년에 와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10년, 그렇죠. 우리 우정희 위원장이 2009년도에 왔나요? 이렇게 해서 자아를 바꾸고 있잖아요.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의식 레벨이 거의 200 이상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갈목상대의 변화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도전하고 변화시키고 자기를 치유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한테 인생은 보답을 합니다. 네, 과거에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과거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상처받고 과거에 부정적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부정적 자아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럼 어떻게 자아를 강화시킬 것인가 이걸 지금부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만남 나사랑 세미나 참여 시작. 첫 만남 나사랑 세미나 참여. 자,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지만은 사랑이 깃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거듭난다는 거죠. 사랑이 깃든 사람과의 만남. 그러니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 조의 이해를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손을 이끌어주는 응원 지지를 해주는 이런 사람과의 사랑이 깃든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헬렌 켈러를 키운 앤 슬리반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앤 슬리반 선생님 자체가 어릴 때 죽고자 했던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신문 광고에는 헬렌 켈러라는 신체 장애인의 가진 교사가 되고 멘토가 되면서 헬렌 켈러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한테 앤 슬리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도 어떤 또 다른 앤 슬리반과 같은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하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본인의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인정해주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아주는 그런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고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글쎄요, 그런 분 계세요? 저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만 없는 게 아니라 80%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10명에 8명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22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이름하여 그게 뭐냐면 참만남 심리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만남 심리가족 시작. 참만남 심리가족.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법적인 가족, 하나는 심리가족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아들, 딸을 낳고 우리로 인해 생긴 이 가족을 법적인 가족이라고 해요. 근데 법적인 가족이 우리를 완전히 응원 지지를 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재정적으로 뭐 우리가 재정적인 지지나 뭐 이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이게 안 돼. 심리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법적인 가족은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기대 심리가 있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죠. 기대 심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실망을 한다. 실망. 그렇지 않나요? 법적인 가족은 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말.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면 자식한테 외면당하는 겁니다. 자식이 자식 역할을 못해버리면 부모한테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불효자식이라는 이름이 있고 효자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에 맞게 잘하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기대에 맞지 않게 잘못된 행동하면 불효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가족은 이렇게 이제 어떤 가정의 어떤 윤리,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심리적인 응원 지지를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가족 외에 또 다른 심리 가족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심리 가족은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수용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감적으로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적 이해에, 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공감적 이해의 관계가 돼요. 제가 이런 예들까지 듭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을 때에 보통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왜 사람 죽였니? 빨리 자수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심리가족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당신이 사람을 죽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 이게 심리가족이라. 누군가한테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 편을 드는 거죠. 당신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윤리와 뭐 기준에 관계없이 그 사람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온전해지죠. 자, 이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는 자아 개방을 하는 거죠.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이런 창피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불안이 있어요. 내 마음을 온전히 있는 걸 개방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내면의 한 화병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고 있는 부정의 에너지가 막 흘러가기 시작해. 마치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 마음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흐르면서 물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마음도 흘러야 돼요. 자, 모든 정신적인 병은 마음이 갇혀 있어서 그래요. 우울증도 그렇고 불안증도 그렇고 불면증, 공황장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갇혀 있기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누군가한테 있는 그대로 실컷 이야기하고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하고 지지해주잖아요.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흘러야 된다. 자, 마음이 흘러야 된다. 시작. 마음이 흘러야 된다. 자, 마음을 흐르는 인간관계를 참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실컷 이야기를 하고 실컷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우리는 참만남, 나사랑, 세미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소리도 지르고 거기에 웃고 또 울고 감정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만 해소가 됩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으니 그 정도 하시고 두 번째 자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시작.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발성과 웃음 훈련. 발성과 훈련. 자,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우리가 이제 변화의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라는 거거든. 언어. 자, 언어. 소리 내어서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참 좋아. 시작. 나는 내가 참 좋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언어와 생각은 일치된다 이거. 언어 생각은 일치될 수밖에 없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 생각 느낌 말 그건 한 묶음이다. 언어 생각 느낌 어떤 행동이 한 묶음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은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느낌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울증을 없애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자기를 칭찬해 보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동문아, 넌 멋있어. 시작. 정희야,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VIP야. 동문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우정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하고 있어. 정동문 넌 없었으면 안 돼. 정동실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 이런 게 이제 긍정 자기 암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크게 좀 외쳐봤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 느낌, 자 행동까지 이게 이제 하나로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 말. 물론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두뇌를 세뇌시켜야 된다. 긍정으로. 우리 몸을 긍정으로 변화시키고 두뇌를 긍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두 번 하는 걸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뇌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긍정을. 그래서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긍정 체질이 되버려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저는 긍정문을 큰 소리를 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문 큰 소리를 외치는 거. 그 언어는 최고의 치유의 도구다. 자, 언어는 최고의 치유의 도구다. 최고의 치유도다. 여러분들 이 언어를 긍정적으로 본데 사용을 했습니까?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대부분 밖에 있는 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유 짜증나 어떻게 오늘 또 하루를 보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멋진 하루가 시작됐어. 이 행복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이 가슴 벅차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 하루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말을 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은 소통의 도구도 되지만 최고의 치유 변화의 도구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반복해라. 긍정의 문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긍정 대화 시작. 자기 긍정 대화. 자기 자신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 중요해. 거울에 비친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만들었냐 이게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 왜 눈이 이렇게 못생겼지? 왜 코가 이렇게 못생겼어? 성형수술 해야 되겠네. 보톡스 맞아야 되겠네. 지방 이식해야 돼. 이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얼굴을 뜯어 고쳐. 근데 잘생긴 그런 예쁜 얼굴 가진 분들도 성형수술하는 게 문제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내가 참 좋다. 자,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자, 뭔가를 더 하거나 뭔가를 빼야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코가 오똑해야만 뭐 눈이 예뻐야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말을 번듯하게 잘해야만 뭐 돈을 잘 벌어야만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내가 참 좋다라고 생각해. 네,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럽다. 시작.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럽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불만이 있고 세상에 불만이 있고 이 인생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으면 안 돼. 나는 내가 참 좋아야 돼요. 예?
모든 게 예뻐야 된다 이 말. 거울에 비치면서 왜 이렇게 눈이 예쁘게 생겼지? 코는 왜 이렇게 어떻게? 피부는 왜 이렇게 고와? 이렇게 나의 모든 게 막 좋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없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럼 그렇게 만드세요. 네, 네. 그렇게 만드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만약에 부족하면은 그거를 보면서 계속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 너무너무 예쁘게 내가 보여야 되고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나.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디에 나를 내놓아도 어디에 나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나. 손색이 없는 나, 너무나 멋진 나. 너무나 멋진 나,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 난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훈련해야지 되는 훈련.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제가 유튜브에 그 강의 올린 거 한번 잘 봐봐요. 제가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올릴까요? 지금 한 370개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들어보면 제가 들어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왜 제가 올리는지 아세요? 자, 있는 그대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 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면은 제가 더 큰, 정말 더 멋진, 더 최고의 괜찮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내가 펼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거지. 부족한 나를 보여줄 수 있고, 창피한 나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웃을 거예요. 뭐 썸네일인가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그냥 음성 파일에 무슨 사진 몇 개 올려서 쫙 올리잖아. 근데 저는 창피하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당당해. 웃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긍정 대화하세요. 네. 이런 봐 동문아 넌 멋있어. 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 일요일도 이렇게 멋지게 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너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남자야. 뭐 이렇게 아니 좀 과대평가했어. 날 과대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일기까지만 조금 이야기 더 해볼게요.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왜 써야 되냐면요. 감사는 사랑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 다음에 사랑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감사 다음에 사랑이 따라온다. 사랑을 하려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할 때 이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줘서 참 고맙네 라고 생각하니까 가족이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가족이 사랑스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너무 고맙네. 지금 출근할 수 있는 직장에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직장 일하러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자, 이 날씨가 시원하고 서늘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가을 날씨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마음의 면역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신적인 질환도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좋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저 그런 것도 감사한 일이 돼야 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이게 다 감사한 일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덤. 예? 6.25 전쟁통에 살고 있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6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 살고 있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60년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맨날 그 보리밥도 없었어. 그 산에 가서 나무 송진 껍질,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렇게 먹었다니까요. 예?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은 경험 있으세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감자를 잘 안 먹어. 감자 얼마나 어릴 때 감자를 많이 먹었는지 신물이다 신물. 옥수수도 안 먹어요. 옥수수 얼마나 강냉이를 먹었던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족이 건강한 거 생각해요.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암에 걸렸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치매에 걸리면은 엊그제 이제 우리 조경자 선생님이라고 우리 우정임 위원장 왔을 거예요. 조경자 선생님 어머님이 이제 치매에 걸렸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어머님만을 위해서 그냥 병 수발을 하는데 어떻게 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경자 선생님이 얼마나 그 에너지 넘치는 분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어머니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년 내내 그냥 어머니 병수발 든다고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조경자 선생님 그 모습 본다면 어때요? 자, 우리 할머니가 또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제 할머니 계시잖아요. 할머니가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어머니를 좀 고생시키더라도 그게 훨씬 고맙지 않으세요? 아니 치매에 걸려서 진짜 뭐 벽에 똥치라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이대로가 참 고맙다 이 말이다. 이대로가 이대로가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든 건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고, 이 감사한 마음이 커지면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은 마음의 면역이 강화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걸 이제 2부는 점심 먹고 와서 제가 해드릴게요.